혜령 씨는 곧 40이 되는 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딸은 직장도 있고 혜령 씨에게 생활비도 보태고 있었지요.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나이만 먹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혜령 씨 마음은 늘 편치가 않았습니다. 대체 넌 언제 결혼을 할 거니? 이렇게 그냥 혼자 늙어 죽겠다는 거야? 결혼은 뭐, 나 혼자 해요. 남자가 있어야 하지. 남자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남자 만나기도 힘든 것 아니야. 눈 좀 낮춰봐. 너무 잘난 남자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착한 사람이면 되잖아. 엄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남자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남자들이 나를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누군 혼자 살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 남자들이 널 좋아하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직장도 멀쩡하고 얼굴도 예쁜데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왜 널 좋아하는 남자가 없겠어.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고, 이제 곧 40이 되는데, 누가 나랑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 모녀는 결혼 문제로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혜령 씨는 늘 적극적으로 남자를 만나보라며 딸을 독촉했고, 딸은 남자들이 이제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며 그냥 혼자 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혜령 씨는 그렇게 생각하는 딸이 안쓰러워서 너무 속이 상했지요. 얘 엄마 친구 지숙이 이모 있잖아. 걔 딸 40 넘어서 시집 간 거 너도 알잖아. 요즘에 40이 뭐 어때서 그러니? 가는 사람은 잘만 가더라. 그러니 너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데 네가 그렇게 자포자기하니까 더 연애가 안 되는 것 아니야. 엄마, 그 이모 딸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알던 사이였다며. 그러니까 결혼이 되는 거지. 지금 내 나이에 소개받거나 남자 새로 만나서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 네가 걔보다 못한 것이 뭐 있어. 너도 남자 만나려고 마음만 먹어봐. 너 좋다는 애가 왜 없겠냐고.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안 되겠다. 엄마가 나서야지. 엄마가 주변에 괜찮다는 남자들 소개를 해줄 테니까 무조건 만나. 알았어? 아이고, 정말 우리 엄마 못 말리겠네. 알았어. 나라고 뭐 남자 만나기가 싫은 줄 알아요? 소개해줘봐. 그럼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나도 당연히 만나지. 혜령 씨는 딸에게 남자를 구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남자를 소개해주면 반드시 만나라고 약속을 받았지요. 그렇게 혜령 씨는 직접 딸의 결혼 상대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남들처럼 우리 딸도 당연히 적당한 때가 되면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오래도록 연애도 안 하고 나하고 같이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딸이 혼자 된 저하고 같이 살아준다고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딸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왜 저 멀쩡한 애가 시집도 못 가고 이러고 있나 싶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벌써 일찍 자식 결혼시킨 친구들은 손주 손녀 재롱 보면서 재미나게들 사는데 우리 딸은 대체 뭐가 부족해서 남자도 못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친구 딸들 보면 우리 딸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서서 우리 딸 혼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혜령 씨는 친구들에게 전화도 돌리고 카톡도 했습니다. 딸에게 소개시켜줄 만한 남자가 있는지 직접 수소문을 한 것이지요. 미자 씨, 우리 딸 소개해줄 만한 남자가 어디 없을까? 미자 씨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했지? 아들 연애 안 하면 우리 딸하고 소개팅이라도 해보면 어때? 어머, 소개팅. 그런데 자기 딸이 나이가 몇이었더라? 좀 많지 않았어? 우리 딸 지금 39인데 요새는 결혼 늦게들 하잖아. 뭐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너무 많은 나이도 아니잖아. 아직 30대인데 아들이 나이를 많이 보나? 아이고, 아들이 나이를 많이 보냐니. 결혼하면 애도 낳고 해야 하는데 당연한 것 아니겠어. 나도 아들이 나이 너무 많은 여자 만난다고 하면 말릴 것 같은데 벌써 39이나 됐어? 세상에, 나는 몰랐네. 그럼 지금 결혼해도 40이 넘어야 애 낳을 것 아니야? 아무래도 힘들겠네. 그냥 애 없이 살 거면 몰라도. 무슨 나이 이야기를 그렇게 자꾸 해. 요새 기술이 좋아서 40 넘어도 다들 애만 잘 낳더라. 아, 그래서 소개해 줄 거야, 말 거야? 좀 그렇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리가 가까운 사이인데 사돈되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 잘 된다고 해도 말이야. 나는 어째 좀 불편하네. 내가 그냥 우리 아들한테 소개해 줄 사람 있는지를 물어봐 줄게.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내가 꼭 연락 줄게. 알았지? 친구는 아들을 소개해 달라는 혜령 씨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딸 나이 때문인가 싶어 혜령 씨는 무척이나 속이 상했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평소 그렇게 사위 삼고 싶을 정도로 잘난 아들도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자신의 딸보다 한 단계 이상은 낮춰보고 있던 상대였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혜령 씨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눈을 낮춘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했던 건데 딸 나이부터 걸고 넘어지는 친구의 말 때문에 너무 자존심이 상한 혜령 씨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아들은 우리 딸처럼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딸하고 나이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글쎄, 왜 우리 딸 나이만 걸고 넘어지나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저도 걔 소개해 준다고 해도 됐다고 하려고요. 정말 기분이 나빠서. 참나. 혜령 씨는 이번에는 친척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촌 언니였어요. 사촌 언니의 아들은 잘 나가는 외국계 회사 팀장이었고 혹시 회사에 괜찮은 남자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려고 했지요. 언니, 지훈이가 혹시 우리 딸한테 남자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 해서요. 아, 맞네. 세영이가 아직 결혼 안 했지. 그러게 빨리 결혼해야 할 텐데. 지금 나이가 몇이었더라? 30 후반대였나? 올해 39이에요. 나이가 좀 꽉 차긴 했죠. 그래도 우리 세영이가 직장도 좋고 얼굴도 예쁘잖아요. 도통 남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언니한테 전화를 다 했어요. 하도 답답해서요. 성격이 좋은 건지 털털한 건지 통 남자한테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질 않네요. 세영이가 맞아. 성격이 털털하지. 그런 애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나저나 나이가 좀 많기는 하네. 올해 다 갔는데 내년이면 벌써 40이구나. 세상에, 내가 지훈이한테 물어는 볼게. 근데 큰 기대는 하지 마. 요즘 남자애들도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려고 한다니까. 무슨 연상연하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결혼 전제로 만나려고 하면 남자들은 무조건 나이부터 따진다니까. 세영이도 나이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네. 아니, 근데 여태껏 연애하던 남자는 없었던 거야? 그러게 만나는 남자 있었을 때 결혼을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만나려면 힘들어. 혜령 씨는 사촌 언니로부터 또 잔뜩 싫은 소리만 듣고는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어째서 다들 나이 타령만 하는 걸까? 주변에서 40이 넘어서 결혼하는 걸 종종 목격했던 혜령 씨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혜령 씨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당발로 유명한 친구였어요. 자기야. 우리 딸 남자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전화했어. 세영이? 맞다. 자기 딸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고 했었지.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더라? 40? 40은 무슨, 올해 39이야. 소개해 줄 만한 남자가 있을까? 자기야, 남자야 항상 있지. 그런데 조건이 문제야. 내가 몇 상 결혼시킨 거 알지?
다들 조건 타협해서 결혼한 거지. 다 잘 맞아서 결혼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 조건이라니 무슨 소리야? 요새 여자 나이 40이면 남자들이 거들떠도 안 봐. 나이 많은 여자들은 연애 결혼을 해야 그나마 결혼을 하는데 중매는 쉽지 않아. 뭐야, 남자야 항상 있다며. 자기 딸 이혼남도 만날 생각 있을까? 뭐, 이혼남. 아니 미쳤어. 우리 세영이가 이혼남을 왜 만나? 내가 자네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서로 조건 타협해야 일이 성사가 된다니까. 지금 나이가 많은데 멀쩡한 남자들은 일단 나이부터 보고 거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온 사람 소개받을 생각 정도는 해야 남자가 있지. 멀쩡하고 괜찮은 남자들은 다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자만 찾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 현실이야. 현실. 정말 너무한다. 우리 딸도 이혼했으면 모를까.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인데 이혼남이 웬 말이야. 너무 기가 막히네. 됐고 그냥 없던 일로 해. 끊어. 혜령 씨는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이혼남을 소개해주겠다는 소리에 화만 잔뜩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죠. 이혼남이라니요. 내 딸이 어디가 어때서요. 그냥 사람이 없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이혼남 소개를 해주겠다는 소리를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친한 친구지만 정말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대체 내 딸을 뭘로 보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우리 딸이 남자가 없어서 그렇지. 어디가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혜령 씨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다 좋지 않은 소리만 들었지요. 하지만 포기하기는 일렀습니다. 혜령 씨는 휴대폰으로 결혼정보회사를 검색해서 약속을 잡은 뒤 직접 찾아갔습니다. 전문적으로 결혼 상대를 매칭해주는 곳이라면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혜령 씨였어요. 우리 딸이 만날 만한 좋은 상대가 있을까요? 그럼요, 어머니. 그게 저희 일인데요. 그럼 간단히 따님 신상 정보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따님 나이가 정확히 몇 세이실까요? 지금 39입니다. 아, 39이세요? 나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소개를 다 거절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30대인데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새는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던데요. 그건 사실 연애 결혼하시는 분들 이야기죠. 연애를 하셨으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겠지만 소개를 받겠다고 하시면 상대 쪽에서도 조건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9이시면 솔직히 소개해 드릴 만한 남성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학은 어디를 나오셨을까요? 스카이는 아닌데 그래도 서울 4년제 괜찮은 곳을 나왔어요. 한국외대를 나왔습니다. 공부는 썩 잘했거든요. 학벌은 어머니, 스카이 아니면 사실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장하고 연봉은 어느 정도이실까요? 직장은 대기업 계열사고요. 연봉은 7천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봉은 잘 받는 편이죠. 7천이시면 지금 나이 고려했을 때 크게 플러스 요인은 아니시고요. 1억 이상은 되어야 그나마 좀 맞춰볼 수 있는데요. 그럼 모아놓은 재산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혹시 따님 앞으로 집 같은 건 있으세요? 네, 아니,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어머님. 저희 같은 결혼정보회사에서는요, 서로 조건을 보고 매칭을 하는 거라서 다 조사를 일단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상대를 찾아드리는 거거든요. 학벌, 연봉, 모아놓은 재산은 사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건강 상태, 가족력까지 다 조사하는 곳도 있어요. 집은 아직 없어요. 저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모아놓은 돈은 아마 좀 될 텐데.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딸애한테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우리 딸하고 만날 만한 남자를 소개를 해 주실 수는 있는 거고요. 일단 찾아는 보겠는데요.
지금 자가로 갖고 계신 집이 없으시고 해서 모아놓은 재산이 1억 이상은 있으셔야 할 것 같고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신지 알려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님 나이면 솔직히 곧 40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연결해드릴 남자분 풀이 넓지는 않아요. 솔직히 40에 초혼이신 여자분들은 남자 재혼 상대 찾는 분들과 매칭을 많이 해드리긴 해요. 네, 재혼 상대라니. 그럼 이웃남들을 소개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40대이신 여성분들을 소개로 만나겠다는 남성분들이 흔치는 않으세요. 대부분 30대를 선호하시거든요. 자녀 출산 문제도 있고 해서요. 여자분들은 40대면 대부분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재혼 상대 찾는 남자분들 만나는 게 보통이에요. 세상에. 저기요, 죄송한데요. 제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혜령 씨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냥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내 귀하디 귀한 딸이 고작 나이 하나 때문에 이런 퇴물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했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무슨 학벌이니 연봉이니 모아둔 재산이 얼마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가 무슨 물건을 팔러 온 장사꾼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 딸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너무 불쾌했어요. 도저히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내 딸 품평을 하는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다시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가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네요. 혜령 씨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딸이 직장 생활하느라 등한시했던 연애. 그런 딸을 내버려둔 자신이 원망스러웠지요. 좀 더 어렸을 적에 연애해서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왜 그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 와서 나이 때문에 결혼 상대자로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딸의 신세가 너무 안타깝고 억울했습니다. 늘 내 딸같이 괜찮은 애는 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 눈에는 여전히 예쁘기만 하고 저에게는 완벽하기만 했던 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다지 특별한 것도 잘난 것도 없고 그저 나이 많은 퇴물일 뿐이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서울대도 아니고 억대 연봉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딸이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너무 기막힌 노릇 아닌가요? 세상에 그렇게 잘난 사람만 있답니까?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억울해요. 내 딸은 그런 대접을 받을 아이가 아니니까요. 혜령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딸을 보는 기준과 세상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혜령 씨는 한동안 딸의 남편감 찾는 것을 중단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혜령 씨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요. 뭐야? 정말이야? 모처럼 딸의 입에서 남자 이야기가 나왔고 혜령 씨는 깜짝 놀랐지요. 갑자기 귀가 번쩍 트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남자가 생겼어? 너 좋아하는 남자가 이제 없다면서. 대체 남자가 어디서 나타난 거야? 그냥 예전부터 나 쫓아다니던 앤데 엄마가 하도 나 시집가라고 하니까 그냥 좀 만나볼까 싶어서. 정말이야? 뭐 하는 사람인데? 그냥 평범해. 나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앤데 나보다 좀 어리거든. 돈도 별로 없어. 연봉도 한 4천 좀 안 되나? 내가 버는 거 절반 정도밖에 못 벌어요. 근데 내가 좋다고 자꾸 만나자고 조르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 그래도 뭐, 사람이 착하고 좋은 게 중요하지. 성격이 좋아? 연봉이 좀 적어도 뭐 어때? 너희는 둘이 벌면 그래도 여유 있지. 왜 너는 그 사람 안 만났던 건데? 여태, 그게 걔가 홀 어머니랑 둘이 살거든. 결혼해도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예 걔랑은 안 만나려고 했던 거야.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그건 좀 그렇네. 근데 왜 요새는 다들 따로 사는 추세 아니야? 어머니가 몸도 좀 안 좋으시고 무엇보다도 경제력이 하나도 없으셔서 아들한테 거의 얹혀 사시는 것 같더라고. 그게 좀 그렇잖아. 결혼하게 되면 계속 시어머니 부양해야 하는 거니까. 그게 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엄마가 하도 자꾸 시집 가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결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걔라도 만나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혜령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딸보다 연봉도 절반 수준에 홀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남자라니. 남자가 있다는 말에 반색을 했다가 사정을 듣고 보니 이건 나름대로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그 남자가 널 너무 만만하게 본 것 아니니? 네가 나이가 많고 남자는 없고 하니 널 우습게 본 것 아니냐고. 그런 것도 있겠지. 지도 돈 없고 홀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괜찮은 여자들이 누가 만나주겠어.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다른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아니까 자꾸 나보고 만나자고 하는 거겠지. 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거야. 엄마, 내가 말했잖아요. 이제 나이 때문에 나 좋아하는 남자 없다고.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남자는 뭔가 단점이 있는 남자들 뿐이고 그게 현실이에요. 혜령 씨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대체 결혼이라는 것이 요새는 왜 이리 복잡하고 힘든 것일까? 문득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결혼을 했던가 떠올랐습니다. 그냥 양가 부모님 소개로 그렇게 만나서 별 생각도 기대도 없이 소박하게 시작했던 결혼 생활. 그때 딸이 혜령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결혼 생활이 행복했어요? 아니잖아. 왜 나보고 자꾸 결혼을 하라고 해요? 요새 결혼했다가도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내가 보기에 엄마도 아빠랑 그렇게 잘 산 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를 시집 못 보내서 안달이야? 엄마가 나보고 시집 가라고 하고 나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야 어쩔 수 없이 그저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굳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맞을까? 결혼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딸의 말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혜령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련이 있었지요. 내 딸은 적어도 나보다는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미련 말이지요. 어머니이기에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욕심이었지요. 사실 제 결혼 생활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고 당뇨 합병증으로 일찍 세상을 떴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저는 축복이라 여길 정도로 남편과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허구한 날 술만 마시던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기란 어려웠겠지요. 그저 남편이 저한테 시비를 걸지 않기만 바라며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나 있는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이혼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딸이 어느 날 그러더군요. 차라리 이혼을 하는 편이 더 나았을 거라고요. 딸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저의 행동들이 막상 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나 봐요. 결혼도 그렇죠. 늘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거든요. 저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딸의만큼은 좋은 사람 만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리며 살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막상 부모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본 아이가 결혼에 대해 행복한 상상을 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걸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딸은 저를 보면서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키워온 것 같기도 해요. 늘 남자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남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없었을지 몰라요. 부모의 불행한 결혼 때문에 딸까지 결혼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어쩌면 저는 그래서 더 딸의 결혼에 집착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딸이 결혼을 안 하고 또 못하는 것이라면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혜령 씨는 딸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많이 괴로웠지요. 남들은 다 결혼해서 잘만 사는데 왜 내 딸은 그런 평범한 행복조차 누리기를 포기하는 걸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고 하는 딸의 결혼의 기회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혜령 씨는 딸이 만나보겠다던 남자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지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자신과 마찬가지로 딸을 가진 친구와 차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우리 딸이 만나보겠다는 남자가 있는데 조건이 좀 별로거든. 그래도 만나보라고 해야 할까? 딸이 별로 안 내켜 하는데 내가 자꾸 결혼하라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 그래? 남자애가 어떤데 그래? 경제력 없는 호러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대. 결혼하고 나서도. 그리고 남자애도 돈이 별로 많은 애는 아닌가 봐. 연봉도 우리 딸 절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애는 착하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도 사람 성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남편한테 사랑받으면서 빨리 애기도 낳고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결혼을 하는 게 맞나 미친 짓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정말로. 얘, 그 결혼 절대 하면 안 돼. 너 미쳤니? 요즘 세상에 누가 경제력 없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세영이 능력 있잖아. 그냥 내버려둬. 결혼 좀 안 하면 어떠니? 얘, 내 주변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애들이 몇인 줄 아니? 10 결혼하면 5은 이혼하는 세상이야. 그 과정에서 몸 상하고 마음 상하는 거 생각하면 아예 결혼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니까. 공연히 혼자 잘 사는 애 등 떠밀어서 시궁창에 처박을 일 있어? 절대 그런 결혼은 하는 게 아니야. 네 딸 그냥 시댁 현금 인출기 되는 거야. 그리고 자네도 딸 시집 가면 외롭잖아. 그냥 딸하고 자네하고 둘이 의지하면서 살면 좀 좋아? 왜 굳이 가시밭길을 가려고 해? 너무 욕심내지 마. 지금이 제일 좋은 것일 수도 있어. 자기는 집 있고, 딸은 돈 벌고, 둘이 마음 잘 맞고, 그러면 그냥 둘이 사는 게 최고 아니야? 딸이 지가 시집 가고 싶어 안달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애를 도매급으로 팔아 넘기려고 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딸애는 맘 편히 자네 봉양하면서 잘 살 건데, 그럼 자네도 좋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왜 이렇게 아쉽고 우리 딸이 아까운지 모르겠어. 엄마니까 그렇지. 그건 당연해. 하지만 욕심을 버려. 남들은 다 돈 많고 인물 좋은 괜찮은 남자 만나서 호강하면서 사는 것 같지? 그런 남자가 우리 딸한테 나타날 것 같고, 하지만 말이야, 자세히 사정을 들여다보면 다 힘든 점이 있기 마련이야. 행복하기만 한 가정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욕심은 끝이 없는 거야. 자네가 딸 인생이 덮였으면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아쉬운 거지. 지금에 만족해봐. 솔직히 아쉬울 게 뭐 있어? 요새 혼자 사는 게 흉도 아니야. 오히려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그게 더 힘들지. 그러니 그냥 결혼에 대한 환상도 욕심도 내려놔. 결혼 안 하는 인생도 있는 거야. 결혼 안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결혼해봐. 또 얼마나 힘든 게 많아. 여자들은 결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들 하잖아. 왜 그런 말들을 하겠어? 자네 딸이 어찌 보면 제일 상팔자인지도 몰라. 혜령 씨는 친구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집에 돌아왔지요. 여전히 혼자 있는 딸을 보면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딸이 더 많은 걸 누렸으면 하는 자신의 욕심이 결국은 딸을 안타깝게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혜령 씨는 이제 납득했습니다. 얘, 너 그 남자애 만나지 마. 진짜요? 몇 번 좀 진지하게 만나볼까 했는데 어머니 따로 집 구해드리고
그냥 따로 살자고 해볼까 했는데 만나지 마. 그냥 만나지 마. 괜히 그런 결혼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느니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어. 정말 나는 엄마가 자꾸 결혼하라고 해서 내가 너무 눈이 높은 건가 싶어서 이제 좀 내 눈에 안 차는 남자라도 만나보려고 했는데 얘 놓치면 진짜 나 남자 못 만날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엄마. 예, 엄마가 괜찮고 안 괜찮고가 뭐가 중요하니? 넌 어떤데? 네가 괜찮으면 된 거지. 엄마들은 원래 그래. 그냥 자식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고 싶은 거지. 다른 거 없어. 결혼이 마땅치 않으면 혼자 살아야지 뭐. 네가 혼자 사는 거 괜찮으면 엄마도 괜찮아. 엄마가 웬일이실까? 나야 당연히 혼자 사는 게 좋죠. 그냥 엄마랑 둘이 이렇게 지내는 게 나는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아. 엄마만 챙기면 되니까 그것도 좋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마음 편하잖아. 솔직히 결혼하려고 해도 다들 나이 때문에 트집 잡고 하니까 자존심만 상하고 별로 좋은 기분이 들지 않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진짜 무슨 하자 있는 인간도 아닌데 말이에요. 내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하고 굳이 내가 뭘 같이 하려고 해야 하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엄마가 결혼정보회사에도 가봤어. 정말이야. 나 정말 미치겠다. 엄마 때문에. 가니까 뭐래? 나보고 이혼남이나 만나라고 하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남자 없다고 하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 내 딸을 도매급으로 그냥 팔아치우려는 것 같아서 그냥 때려치고 나왔다. 진짜 우리 엄마 박력 있네. 잘했어요. 내가 느낀 점이 많아. 엄마가 너 결혼하길 바라는 것도 다 네 행복을 위해서거든. 그런데 행복하지 못할 거면 그까짓 결혼 안 하면 어떠니? 엄마는 네가 제대로 된 가치도 인정받지 못할 거면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아. 너 편한 만큼 그냥 엄마랑 살아. 독립하고 싶으면 하고 엄마가 그렇게 해줄게. 알았어. 엄마. 나도 엄마가 내쫓기 전까지는 엄마 옆에서 살고 싶어. 우리 둘이 그냥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도 괜찮잖아. 그래, 그것도 괜찮지. 그래도 혹시라도 괜찮은 남자 만나면 엄마가 붙잡지는 않을게. 진짜 못 살겠다. 알았어요. 혜령 씨는 그렇게 딸의 결혼에 대한 기대도 욕심도 모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현재 딸과 둘이 지내는 생활에 만족하는 혜령 씨. 그래도 마음 한켠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 딸과 결혼해서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근심 걱정 없는 딸과의 생활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결혼에 대한 가치도 바뀌었습니다. 그땐 맞던 것들이 지금은 아니게 되었지요. 혜령 씨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라디오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